안녕하십니까. 국민담임 에나지입니다. 오늘은 2022 교육과정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어요. 부모님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시거든요. 2022 교육과정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되느냐. 학원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다 보면 선행을 정말 많이 빼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서 제가 2022 교육과정을 여러 가지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왜 이제 여러분 어머님들이 진짜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오늘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제 여기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어, 이제 국가 차원의 교육부의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입학하정관들 대학교의 차원이 있고, 이제 교사적 관점이 있고,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의 어떤 위치에서의 보는 관점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어쨌든 간에 가장 큰 틀은 교육부, 즉 나라에서 만든 것이니까 나라에서 원하는 그 니즈가 정확히 의도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고 가시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소들, 이제 대학과 뭐 교육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그거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트라이앵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부모님들이 아시면 핵심을 좀 놓치고 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번에 교육과정을 잠깐 한 번씩 이제 살펴볼게요. 교육과정 시수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지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행을 정말 많이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교과가 있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부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과정 시수가 많이 변화가 됐거든요. 교과 수업 시수는 3060시간에서 2784시간으로 축소를 했고,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자동봉진이 지금 480에서 288시간으로 축소가 됐고, 그 다음에 국영수 비중은 또 1428시간에서 1296시간을 감소를 했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체적으로 다 학교의 수업이 감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왜 이거를 감소시켰을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많아진 거거든요. 16 플러스 1, 즉 지금은 17시간, 주 단위가 17시간이거든요. 근데 16시간하고 1일 1시간이 공강에서 끊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강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올해 학교의 그 공강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이제 찬찬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2015년도의 개정교육과정의 슬로건과 2022학년도의 개정교육과의 슬로건을 써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즉 뭐냐면 2015 교육과정의 슬로건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저희가 뭐 하나 이름을 지을 때도 엄청 그 의도와 어떤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어떤 이름과 슬로건을 짓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큰, 교육부의 큰 사업이고 나라의 큰 사업인데 이 슬로건을 정할 때 그냥 지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슬로건 아래 어떤 전략과 전술들이 나올 텐데 그 슬로건을 지을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은 학자들과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슬로건을 한번 제가 살펴봅시다. 2015 교육과정의 이제 슬로건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입니다. 그런데 2022에서는 개정교육과정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 인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뭐냐면 주도적 인재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게 다시라는 표현을 왜 했냐면 우리 좀 지겹도록 주도성을 가진 아이라는 표현을 많이 생각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통의 우리가 주도적 인간, 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자기주도학습을 목표로 설정해서 학습하는 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데 이번에 그 슬로건은 그 의미는 좀 달라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다양한 총론들이 나오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교육부에서 나온 총론들은 의도가 길어요. 그리고 현상은 되게 짧아요. 그런데 사교육에서 나오는
그 영상들은 유튜브나 다른 영상들은 대부분 의도는 별로 없어요. 현상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이나 불안을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총론은 있지만 그들이 다 실현시킬 수는 없지만 큰 구조는 그렇게 짜였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포용성과 창의성과 주도적 인재. 창의성은 뭐 매일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중요하니까 매일 나오는데 포용성과 주도적 인재. 특히 저는 주도적 인재에 포커싱을 맞췄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자기주도 학습을 개념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들의 총론을 보면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정말 예측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스스로 주도적으로 정말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계속 인공지능 AI 얘기가 계속 대두되는 거는 사실은 우리도 잘 몰라. 앞날에 펼쳐질 미래는 우리도 잘 몰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와봅시다. 공강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이 시간을 학교에다가 자율성을 준 겁니다. 너희가 한번 자율적으로 한번 운영해봐. 이 시간을 너희들이 그냥 공부한 시간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력과 그 자기 주도성과 어떤 도전적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한번 프로그램화 시켜서 움직여봐라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저는 나중에 그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보여질 거냐면 이 부분이 자율적으로 운영된 나름대로의 학교의 퀄리티를 이 부분에 채워질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만큼 잘 프로그램을 잘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생기부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런 주도성을 기르기도 하고, 혹시 부족한 공부를 하고 있는 애들은 그 맞춤형 교육도, 1대1 맞춤형도 교육도 해서, 즉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조금 뭐 맞춰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거죠. 그 운영의 묘미를 준 게 이 공강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 슬로건이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바른 인성을 갖춘 상위융합형 인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자기주도적 인재가 빠졌네요. 자기주도적 인재라는 말을 넣으세요.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건 자기주도적 인재입니다. 그래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자기주도적 인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2020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역량교육을 계속 얘기해요. 역량교육. 역량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낼 수 있는 힘. 단순 암기를 넘어서 이해와 적용을 강조하는 거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기주도성과 관련돼서 삶과 연계한 학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삶과 연계한 학습.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 현재 키워드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는 사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애들한테 예측 불가능한 일이 왔어요. 그러면 애가 딱 멈춰서 뭐 해야 돼요? 이때 난 무엇을 해야 되지? 난 이걸 왜 해야 될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자신의 문제에서 문제 해결력을 찾아가는 거죠. 요런 훈련을 해야만 미래에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정부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이런 아이들을 선발하려면 이 체제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평가 체제하고 왜 관련이 있냐면 지금 보세요. 수능과 내신이 변화가 됐죠. 이거하고 완전히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이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에요. 축소가 된 거예요. 마치 미국의 SAT 같은 자격 시험으로 됐다고 보시면 돼요. 현 고1 과목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학습 선택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완전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면 내신 평가는 더더욱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5등급제잖아요. 그럼 10%가 1등급이란 말이에요. 마치 뭐 같은 지금이 2등급까지를 1등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인서울 아이들이 2등급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제 인서울을 가는데 그럼 10등 우리가 보통 10% 안에 들면 다 인서울 가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보통적으로.
그럼 변별력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거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부의 의도를 한번 보세요. SAT도 미국적으로 갖고 왔고 내신 평가도 지금 되게 러프하게 잡았거든요. 그럼 뭘 보겠다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자기주도성, 자율성, 그리고 3개 연계한 학습, 그것들을 우리는 정성평가, 비교과학에서 보겠다. 너희가 정말 길러내야 될 부분은 이 그냥 단순 암기해서 문제 푸는 그 방식으로는 이제 미래가 해결이 안 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는 태도와 가치와 전공 적합성과 그들 인격, 그리고 도전 정신, 회복 탄력성, 뭐 요런 것들, 리더십, 이런 것들이 길러져야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나갈 수 있다. 전인적 성장 또는 통합적 사고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걸 정성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 자꾸만 학원 가서 그 정성평가에 해당되는 그 태도, 가치, 전공적 합성, 그런 걸 기대 시간에 학원에서 맨날 문제 풀고 계시면 어떡할래요? 특히 지금 초등학교 어머님들 정말 잘 들으세요. 학원 갈 시간에 학원 아예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학원으로 아이들이 자율성을 놓쳐버리시면 정말 많은 걸 잃게 돼요. 그러면 이 교육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본질은 고교 학점제의 제일 본질은 뭐냐면 진로 탐색이에요, 어머니. 탐색.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 맞는 교과목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핵심 키워드가 또 뭐냐면 융합 선택 과목이에요. 즉 여태까지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만 2학년 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3 때는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적으로 그냥 성취 A, B, C로 나누든지 아니면 패스 페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니에요. 이걸 되게 전폭적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제 고3 때도 융합 선택 과목조차도 뭐예요? 5등급제로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뭘 보겠냐? 전공의 적합성과 충성도를 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공이 안 정해진 애들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진로가 그 선택이 안 된 애들은 어떻게 고1, 고2, 고3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해요? 그럼 초등학교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고등학교 딱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동아리 선택부터 시작해서 자기 진로와 맞춰 동아리 선택하잖아요. 그 다음 2학년, 고1, 2학기 때부터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선택하잖아요. 다 뭘 기준으로? 진로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3 전까지는 진로를 다 탐색을 해 놓으셔야 되고, 초등학교 때는 진로 탐색을 정말 열심히 해 놓으셔야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고를 수 있어요. 그걸 진짜 강조해 드립니다. 그 다음, 과목 선택의 자유,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결국 선택을 한다는 게 아까 진로에 맞춰서 꽂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머님들이 해야 될 초등학생이 주력해야 될 영역은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이 진로 탐색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몽기니까 많은 걸 꿈꾸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몽기로 가기 준비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고1 정도를 선몽기로 봐요. 꿈을 선택한다는 의미이고 자기주도성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삶과 연계해서 스스로 질문해 가면서 자기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할 일이 다 찾아주시면 안 되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 도전장식 삶의 태도, 이런 모든 보이지 않는 그 무엇, 뭐, 여기서 통합적 사고, 그렇죠. 그럼 모든 것들을 올바른 가치관과 긍정적 태도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기부를 통해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탐구심이거든요.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탐구와 끈기 있는 태도, 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그것이 담겨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는 뭐예요? 책 정말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경험 정말 많이 하시고 책과 경험을 연결하는 그 힘으로
저희 고등학교 올렸을 때 활짝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어머님들 정말로 제 말씀 정말 귀 기울이시고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제는 2022 교육과정은 어머님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어서 이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그 10% 안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든다면 그 변별력은 뭐다? 정성평가다. 이렇게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